저희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거는 좀 짚고 싶네요. 시끄러 임마 사건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리고 4일 이제 새벽 그 무렵 어간에 도착을 했을 때 왜 담을 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왜 그때 담을 넘지 않았냐. 이제 그 공격이 또 오늘 있었죠? 네, 오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그 시끄러 임마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계엄 사태 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잖아요.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300명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합의제 기구로서 들어가서 자기 역할과 책임 다 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비서관, 그것도 옆방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어려도 시끄러 임마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석이지만 카메라 앞에 있는데 그 비서관도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거 함익병 선대위원장다운 해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전 진솔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표결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룸살롱인데 50살 넘은 남자 안 간 사람 없다. 성직자 빼고 다 가봤다. 아니 그렇다고 판사가 접대받은 게 정당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신의 사적인 경험 가지고 치환을 하듯이 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으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옆방 비서관한테 내가 좀 격앙돼서 말을 험하게 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사과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 두 번째는 표결 안 한 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냐면 본인이 소통했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러면서 안에 150명 이상 있으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숫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300명 못 들어줍니까? 150명만 있으면 법안 통과는 다 돼요. 그럼 나머지 150명은 놀아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국회의원이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고 본인들의 한 표 한 표가 다 역사에 남는 기록인데 그걸 역할을 제대로 안 했고 솔직한 얘기로 카메라 찍히고 그 앞에서 쇼츠 찍을 생각에 아마 설렜을 거예요. 그 YS 대통령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그거 영상하면서 맞아요. 아니 그러면서 기억나요. 카메라 앵글 앞에서 막 그 하급직 경찰들한테 막 승질내고 있는 모습 찍었으면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다 보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왜 헌법기관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냐? 왜 책임을 가볍게 여겼냐라고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도 없다라는 게 네.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 근본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저 외국 나가서 살으라 그랬는데 전 그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은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 안 가도 법안이 통과된다? 그런 인식 갖고 있으면 국회의원 모두로 300명 뽑습니까? 150명만 그냥 들어가서 표결도 하고 나머지 150명 놀죠? 굉장히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참,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을까봐 지금 뭐 이제 언론 포털은 다 이 토론회 끝나면 전문 보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엄의 밤에 왜 이준석 후보는 담을 넘지 않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는 와중에 물었었고 170명 가까이 국회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밖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항의하겠다라고 해서 밖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의도대로라면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만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는데 민주당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예. 그런 엉뚱한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 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자기 책임을 묻고 있는데 무슨 남 얘기를 자꾸 합니까? 게다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 한 날 아닙니까? 그분 돌아가신 지 16년이나 벌써 흘렀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도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구속도 당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취소됐어요. 그분은 늘 전선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분입니다.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에요. 명패를 집어던져도 제일 앞에서 던졌던 분입니다. 근데 본인은 제일 후방에서 담도 못 넘어가고 뒤에서 비겁하게 처신을 했으면서 어디 감히 노무현 대통령 서사에 또 끌어옵니까?
전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맨 앞에서 했다니까요. 맨 앞줄에서 구속이 돼도 본인이 구속당했다니까요. 근데 맨 후방에서 쭈삐쭈삐 카메라 앞에서나 촬영이나 하고 있으면서 무슨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자기가 꺼냅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금 그 노무현 16주기에 신인기 변호사가 분노하시는데 저게 이제 아니, 저 변명을 듣고 화 안 날 사람 있습니까? 그 변명을 듣고? 와! 아니 자, 굉장히 엉뚱하잖아요. 자, 22년 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하라던 말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저렇게 또 글을 오늘 오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비를 이제 참배를 한 거죠. 하여튼 말만 잘해. 22년 전에 개인적인 어떤 예, 만났던 적이 있나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4년 전액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서 이제 하버드 장학금을 받았나 봐요. 예, 그거는 뭐 이제 팩트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장학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이제 그 인연을 이제 강조하듯이 저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이고, 예.